51. 논증의 글쓰기와 서론의 구성. 논증의 글쓰기의 서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서론의 틀은 어떻게 되는가? 이하와 같다. 1. 공감대. 도입 부분. 2. 문제 진술. 3. 해법 제시와 진술. 이게 서론의 뼈대이다. 공감대 플러스 문제 즉 불안정 조건과 손실 플러스 잠정적인 해법의 제시. 공, 문, 해, 혹은 공, 불손, 해, 라고 외우자. 공문에, 공불손해라고 외우면 된다. 52. 논증에서 서론의 핵심. 자, 앞서 논증의 글쓰기에서 서론을 만들 때 문제를 진술하라. 문제는 불안정 조건과 손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문제를 진술하고 제기해야 하는 내 문제라는 것은 불안정 조건과 손실 혹은 결과이다. 그 중에서 반드시 손실을 제대로 언급해야 하는데 손실에 대해 분명히 보여줘야 독자는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어쩌라고? 의 대응이 제대로 가능해지는데 그러면서 성공한 논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다. 손실을 혜택으로 바꿀 수도 있다. 잠정적인 해법을 통해 얻게 될 이득에 초점을 맞춰 진술해도 좋다. 손실만 서술하든가 아니면 손실과 혜택을 모두 진술하든가 둘도 괜찮다. 자, 명심하자. 서론을 쓸 때 불안정과 조건과 손실을 써줘야 하는데 특히 손실을 제대로 보여주자. 53. 서론에서 해법을 꼭 제시하라. 서론에서 되도록 해법을 제시하도록 하자. 왜 서론에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가? 독자들은 논증을 자신과 관련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글쓴이가 쓴 글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더 오래 기억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론에서 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을 진술할 때 독자들이 자신과 연관된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래서 해법을 서론에서 언급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다. 손실을 분명히 써둬야 내 문제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해법까지 써줄 경우 더욱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기에 관심을 두고 글을 계속 보게 된다는 것이다. 자, 서론에서 되도록 해법을 보여주도록 하자. 54. 서론에서 해법 부제시 위험. 서론에서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가? 해법을 서론에서 제시하지 않고 결론에서 제시하려 한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론에서 해법이 보이지 않으면 독자들은 글쓴이가 무언가 숨기거나 속이고 있다고 의심할지도 모른다. 이 사람은 내키지 않는 해법밖에 없구나, 아니면 필자란 사람이 아무런 해법도 없이 떠벌리고 있구나 하면서 불신할 수 있다. 실용 문제의 논증의 글쓰기를 하면서 이러한 의심과 불신을 사고 싶지 않다면 서론에서 해법을 분명히 보여주든가 아니면 결론에 다다를 때까지 해법과 자신이 주요 주장을 감출 작정이라면 서론에서 해법을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진술해야 한다. 간접적으로 말하지만 저자가 해법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말이다. 서론의 끝에서 해법을 직접 말하지 않아도 마지막 문장에 핵심 개념어들을 넣는다면 필자에게 해법이 준비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서론에서는 가급적 해법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추측할 수 있게끔 해두자. 55. 서론에선 공감대를 쓰자. 논증의 글쓰기. 서론에서 공감대 커먼 그라운드를 써야 하는 문제가 있다. 서론에서 공감대를 써주면 좋은데 공감대는 무엇이고 왜 서론에 써야만 할까? 자, 공감대란 사람들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실, 상식, 생각이다. 서론에서 문제의 진술, 즉 불안정 조건과 손실 결과만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만으로는 독자를 유혹할 수 없다. 즉 관심을 붙들어 두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독자들이
궁금하게 만들려면 손실과 고통 말고도 우선 독자들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공감대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서론에서 공감대를 써두어야 한다. 서론에 공감대를 꼭 넣도록 하자. 56. 공감대는 뒤집기 위한 진술이다. 자, 서론에서 공감대를 꼭 넣으라고 했는데 그 공감대라는 것은 애초에 뒤집으라고 있는 것이다. 왜 뒤집어야 할까? 뒤집을 말을 굳이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뒤집어줘야 서론이 제대로 시작하고 유혹이 먹힌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감대를 쓰고 바로 뒤집어줘야 말이다. 사람들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실, 상식, 생각을 언급해서 리마인드 시킨 다음 그리고 나서 읽고 뒤집는 것인데 애초에 공감대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은 뒤집을 수 있는 배경을 깔아두는 것이다. 공감대로 쓰면 좋은 것은 독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도 글쓴이가 바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면 무엇이든 공감대로 쓸 수 있다. 공감대를 쓰고 뒤집자. 그러면 독자들은 호기심을 가질 것이다. 57. 공감대 이전에 도입부가 있어야 한다. 앞서 서론에서 공감대를 써주면 좋고 그것을 뒤집어주면 독자들의 관심을 제대로 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 그렇게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만 공감대가 맨 앞에 시작은 아니다. 공감대 이전에 도입부가 끼로 있으면 좋다. 글 맨 앞에서 맨 꼭지에서 독자들이 문제를 예상하게끔 돕는 에피소드, 사실, 인용 등으로 시작하면 좋다는 것이다. 도입부는 이하 세 가지 경우가 대표적이다. 1. 놀라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다. 2. 인용이다. 임팩트 있는 명언을 소개한다. 3. 특정한 에피소드 소개하는 것도 좋은 도입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범주를 가지고 공감대 이전에 도입부를 쓰도록 하자. 58. 서론의 뼈대가 내 손에 잡힌다. 자, 이제 서론의 뼈대가 내 손에 잡힐 것이다. 서론은 도입부 플러스 공감대 플러스 문제 불안정 두건과 손실 결과 플러스 더하기 해법 순으로 간다. 1. 도입부. 글 맨 앞에서 문제를 암시하는 에피소드, 사실, 인용문으로 시작하라. 2. 공감대.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혀 옳지 않은 또는 적어도 불완전한 어떤 믿음이나 생각을 언급하라. 그리고 뒤집어라. 3. 문제.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다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불안정 조건과 그 조건에서 기이나 손실이나 결과이다. 4. 해법. 서론의 마지막은 해법이다. 잠정적일지라도 직접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숨긴다면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나머지 논증에서 해법을 도달하는데 사용할 몇몇 핵심 개념들을 소개하는 문장을 써둬서 독자들이 해법을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하자. 앞글자를 따서 도, 공, 문, 해 혹은 보공불손해라고 외우도록 하자. 이게 서론의 뼈대이다. 서론만 잘 써도 글쓰기가 매우 쉬워진다. 59. 이제 서론을 검토하자. 자, 서론을 탔으니 이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서론의 검토와 점검을 위한 질문들이 있다. 1. 도입부를 썼다면 도입부가 나머지 논증을 통해 전개해 나갈 주제를 제대로 소개하고 있는가? 공감대가 그러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일반적인 독자들이 믿는 것이면서도 내가 수정하거나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인가? 3. 불안정 조건이 공감대를 제한하거나 뒤집는가? 4. 손실이나 결과가 그래서 어쨌다고? 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는가?
5-1. 주요 주장을 서론에서 밝히는 경우 문제에 대한 해법이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서론을 끝마치는가? 다시 말해, 주요 주장으로 서론을 끝마치는가? 5-2. 주요 주장을 결론에 가서 밝히는 경우 핵심 개념을 사용한 문장으로 서론을 끝마치는가? 이렇게 5개의 질문으로 서론을 점검하자. 다시 말하지만 서론을 쓰는 게 제일 어렵고 중요하다. 서론만 쓰면 다 쓴 거다.